그리고 글자 입력하면 검색이 생기죠. 사진 검색을 했을 때 그 화면을 눌렀을 때 얘가 키보드가 없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대리입니다. 오늘도 빡코딩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iOS 언스플래시 API를 사용하는 실전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본 강좌는 위와 같은 스폰서분들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일단 화면을 보시게 되면 아이폰 11이고 오른쪽은 이제 아이폰 SE입니다. 이 강좌는 UIKit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스토리보드 기반으로 진행할 거고, 요거와 똑같은 버전으로 제가 이제 스토리보드를 사용하지 않는 코드로만 하는 것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사진 검색해가지고 제가 검색을 했을 때 여기 이제 사진들이 이렇게 사진을 띄워주는 작업할 예정입니다. 사용자 검색을 했을 때는 사용자 API를 호출해서 사용자 목록을 이런 식으로 카드식으로 이렇게 띄워줄 예정이에요. 일단 제 영상을 보시기 전에 요거를 보시면서 이 UI까지만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키보드의 포커싱이 이걸 서치바로 저는 구현했거든요. 서치바에 포커싱이 이루어졌을 때 키보드가 자동적으로 올라오죠. 자동적으로 올라오는데 제가 다른 화면을 클릭했을 때는 키보드가 자동적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이 세그먼트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해도 터치가 먹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검색을 눌렀을 때 이렇게 토스트로 예외 처리를 했습니다. 이 토스트는 제가 오픈소스를 사용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검색했거든요. iOS 스위프트 토스트 킷 해서 토스트 스위프트라는 오픈소스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 직접 오픈소스도 구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빈값을 서치했을 때 이렇게 에러가 뜨게끔 해놨고, 제가 이제 검색어를 입력하다가 12자까지만 입력하도록 해놨어요. 더 입력하면은 이렇게 에러가 뜨게끔. 그리고 X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키보드 내려가죠. 근데 여기서 더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요거 같은 아이폰 11은 화면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키보드, 올라오는 키보드가 UI를 덮지 않아요. 지금 여기 버튼이 숨겨져 있거든요. 근데 오른쪽에는 보시면 이게 올라가죠. 화면이 올라가죠. 제가 이것도 설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여기 지금 버튼이 여기 있는데 키보드가 올라가면서 얘를 침범을 하잖아요. 침범한 걸 제가 계산해서 이렇게 싹 올라가도록, 그만큼 올라가도록 지금 이것도 설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제 영상 보시기 전에 먼저 트라이를 한번 해보세요. 영상 잠깐 멈추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어떠신가요? 구현이 잘 되셨나요? 한번 천천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스코드 열어주시고요. 파일 뉴 프로젝트로 해서 하나 만들어주세요. 싱글 뷰 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넥스트.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거 스토리보드로 설정해 주셔야 돼요. 스위프트 UI가 아니라. 언어는 스위프트 해주시고 넥스트를 합니다. 크리에이트. 먼저 전반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저희는 이제 스토리보드를 중점으로 시작하잖아요. 여기 왼쪽 화면에 보시면 이거를 누르시고 그다음 제너를 하시면은 디플로이먼트 쪽이 뜨게 됩니다. 그럼 이쪽에 보시면 여기서 여러 가지 앱에 대한 설정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포트레이트를 요거만 선택하면은 직사각 이렇게 모양이 되는 거고, 랜드스케이프를 하게 되면 회전이 허용되도록 하는 겁니다. 왼쪽 오른쪽 허용. 그리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 런치 스크린 되어 있죠. 그래서 런치 스크린 되는 거고, 메인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지금 메인 인터페이스, 즉 메인 스토리보드가 저희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메인 스토리보드가 저희가 여러분이 하시는 첫 화면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런치 스크린에서 어플을 키시면은 먼저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런치 스크린에다가 오른쪽에 요거 더하기 눌러서 UI 이미지라고 하나 넣어줄게요. 이미지를 가운데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정 가운데 스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여기입니다. 여기 눌러서 이미지의 크기를 한 150으로 해줄게요. 요거 눌러서 위스랑 하이트를 고정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 150으로 하겠다. 요것도 150 하겠다. add constraint를 해요. 그러면 컨스트레인트가 걸린 거거든요. 오른쪽에 요 줄자 모양이 있는데 줄자 모양을 클릭하시면 지금 이만큼 이렇게 150으로 설정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빨간 줄 떠 있죠. 이게 뭐냐면 레이아웃이 자리를 잡지 못한 거예요. 옵션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빨간 줄 뜨는데 이거를 레이아웃을 잡아줘야 돼요. 이게 오토 레이아웃은 결국에는 세로 그리고 가로를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아무데도 잡지 않았기 때문에 붕 떠 있는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요거는 그냥 이게 그 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공중에 매달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중에 매단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놔야 얘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 가운데에 둘게요. 이쪽에 보시면 요거 누르시고 호리젠탈, 버티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정 가운데를 해주는 거예요. 세로도 그 호리젠탈도 했고 버티칼도 한 거거든요. 호리젠탈도 하고 버티칼.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파란색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오토 레이아웃이 잘 자리를 잡은 거예요. 여기서 이미지 뷰 선택해서 이제 이미지를 변경을 해주시는데 이런 변경에 대한 거는 전부 다 이 팽이 모양 있죠. 팽이 모양에서 하시면 돼요. 결국에 저희가 이런 뷰 같은 경우에는 뷰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거로 이렇게 더하기가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뷰 쪽에다가 이미지를 설정하면 되는데 저희는 에세트 이쪽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요거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파일을 그 폴더에서 얘를 이렇게 끌어주는 거예요. 끌어주면 됐어요. 이거 유니버셜 말고 다른 설정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놔둘게요. 런치 스크린 스토리보드로 오신 다음에 여기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그 화살표가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런치 스크린 스토리보드가 실행이 될 때 어떠한 화면을 너가 실행할 거냐 이겁니다. 여기 UI 이미지를 제가 방금 만든 언스플래시 요거로 설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제가 한번 어플을 켜볼게요. 어떤 식이 되는지. 어떻죠? 살짝 여기 떴죠? 이게 그 스플래시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일단 요거 스플래시는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스토리보드로 가주십니다. 이제 여기서 모든 작업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메인 스토리보드에서 화면을 먼저 제가 만들어 볼게요. 먼저 여기를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여기 짝대기 있죠? 짝대기를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내비게이션 뷰로 제가 감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이 그 뷰 컨트롤러에서 화면을 이동을 시키려면은 내비게이션이라는 스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스택 뷰 하면서 이렇게 스택을 차곡차곡 쌓는 그런 빨래바구니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화면을 전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요거 막대기 누르신 다음에 여기 오른쪽 요거 누르시고 스크롤 하시면은 내비게이션 컨트롤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눌러주세요. 그럼 내비게이션 뷰라는 게 지금 감싸진 겁니다. 감싸지고 설정할 수가 있고 세그웨이라는 거를 저희가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더하기 눌러가지고 제가 UI 뷰 컨트롤러라고 입력할게요. 그럼 뷰 컨트롤러가 나오죠? 얘를 드래그해서 내려놓습니다. 드래그해서 내려놓고 요거를 누르신 다음에 막대기를 컨트롤 누르시고 드래그를 해요. 그래서 놔요. 놓으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스택이 쌓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세그웨이를 여러 개를 만들 거예요. 저는 하나 더 만들게요. 그래서 여기서 더하기 눌러서 UI 뷰 컨트롤러 또 끌어서 여기 놔주시고 요거 누르신 다음에 드래그 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개의 세그웨이가 생긴 거예요. 이 두 개의 세그웨이가 생겼는데 이 세그웨이에 대한 설정을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 여기는 철수집으로 가는 길, 여기는 영희집으로 가는 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철순의 집, 철순의 뷰 컨트롤러, 여기가 영인의 뷰 컨트롤러가 되는 겁니다. 즉 화면이죠. 화면을 뜻합니다. 여러 가지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왼쪽에 보시면 지금 여기는 뷰 컨트롤러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쵸? 이거를 제가 변경을 할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제가 이거를 엔터 누르시고 홈 VC라고 할게요. 뷰 컨트롤러의 약자 VC에서 홈 VC라고 할게요. 홈 뷰 컨트롤러죠. 그래서 이름도 제가 홈 VC. 그러면 홈 VC라는 게 이름이 변경됐잖아요. 메인 스토리보드 다시 오신 다음에 여기서 보통 화면을 이렇게 전환할 때 여기서 바로 클릭하셔도 되지만 Shift, Command, O를 누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창이 뜨거든요. 여기서 메인이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이렇게 저희 검색을 할 수 있어요. 메인 스토리보드로 가주는 거예요. 다시 막대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지금 여기가 지금 메인 뷰 컨트롤러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신문 모양이 있어요. 커스텀 클래스를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했던 홈 VC로. 그럼 여기가 홈 V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여기서 제가 뭐 라벨을
더하기해서 하나 끌어가지고 여기다 가운데 놓고 여기다가 홈 VC입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글자를 이쪽에 팽이 모양 누르신 다음에 홈 뷰 컨트롤러 하고 여기 폰트도 설정 가능하거든요. 폰트도 시스템에서 그냥 라지 타이틀로 할게요. 그 다음에 얘를 정가운데로 해서 아까처럼 그냥 정가운데로 할게요. 호리젠탈, 버티칼 이렇게. 그리고 제가 뷰 컨트롤러를 제가 두 개를 만들 거예요. 커맨드 N을 누르십니다. 새로운 파일 뜨죠? 뉴 파일, 그 다음 넥스트. 그런 다음 이름을 리스트 VC라고 할게요. 사용자 목록인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임포트를 UIKit으로 해주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유저 리스트 뷰 컨트롤러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받는 게 바로 뷰 컨트롤러다. UI 뷰 컨트롤러 해주시고 메모리에 얘가 올라갔을 때 뷰디드로드 슈퍼. 이 슈퍼는 말 그대로 기존에 이제 UI 뷰 컨트롤러에서 사용되는 그 뷰디드로드를 그대로 가져오겠느냐 그걸 뜻합니다. 그래서 슈퍼 뷰디드로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프린트로 한번 로그를 찍어볼게요. 유저 리스트 VC에 뷰디드로드가 호출되었다. 이렇게 하고 커맨드 N 눌러서 뷰 컨트롤러 제가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예요. 이거는 포토 컬렉션 VC. 그러니까 사진을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기존 거를 보시면 이렇게 사진 검색을 했을 때 사진 화면이고, 그리고 사용자 검색했을 때 이게 사용자 화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지금 뷰 컨트롤러를 더 만드는 거죠. 임포트를 UIKit으로 해주시고 클래스 포토 컬렉션 VC. 그런 다음에 이제 UI 뷰 컨트롤러를 상속을 받죠. 그리고 뷰디드로드 슈퍼 부모에서 한, 그러니까 상속받는 UI 뷰 컨트롤러에서 있는 뷰디드로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프린트를 해줄게요. 로그를 찍는 거죠. 포토 컬렉션 뷰에 뷰 컨트롤러에 뷰디드로드가 호출이 되었다. 콜드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홈 VC도 한번 해볼게요. 홈 VC도 프린트해서 홈 VC에 뷰디드로드가 호출되었다. 이렇게 하고 제가 런을 해볼게요. 그리고 로그 확인하는 건 오른쪽에 요거 누르시면 되거든요. 요거. 그리고 왼쪽에 요걸 누르면 이렇게 닫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홈 뷰 컨트롤러가 지금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메인으로 다시 가줄게요. 여기에서 이게 스택이 쌓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된 겁니다. 일단은 이 메인 화면에서 여기로 가잖아요. 여기로 가서 여기는 제가 더하기 라벨에서 끌어가지고 하나 더 만들게요. 여기도 이름을 오른쪽에 라벨의 이름입니다. 팽이 모양. 요거는 유저 리스트 VC라고 할게요. 요것도 폰트도 그냥 제가 라지 타이틀 한 다음에 호리젠탈 버티칼 정 가운데를 해줄게요. 자, 되었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도 해주는데 제가 가끔 이럴 때가 있는데 이때는 한번 꺼주셔도 좋아요. 이거를 엑스코드를 한번 껐다가 켜볼게요. 제가 자, 껐다 켜니까 잘 되죠? 여기서 여기도 이제 설정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더하기 또 눌러서 라벨을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라벨의 이름도 포토 컬렉션 VC였죠. 그런 다음에 폰트 그냥 이렇게 뭐 40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정 가운데로 이렇게 설정을 해요. 뭔가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화면을 가게 하고 이 화면을 가게 하고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일단은 여기는 홈 VC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 연결을 시켜놨잖아요. 그럼 나머지 애들도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 VC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신문 모양 누른 다음에 아까 저희 만들었던 유저 리스트 VC로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도 그럼 설정되면 이렇게 이름이 뜨거든요. 그쵸? 여기 아래쪽에는 포토 컬렉션 VC잖아요. 그래서 클래스를 포토 컬렉션 VC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타이틀을 눌러보시고 이 내비게이션 바라고 되어 있잖아요. 왼쪽에 이걸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에 팽이 모양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저희가 타이틀 스타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프리퍼 라지 타이틀로 할게요. 이 라지 타이틀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큰 글자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옛날에 했던 iOS 앱 방식이 아니라 변경이 되죠. 이게 조금 더 세련된 것 같아서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그 엔트리 포인트, 아까도 제가 런치 스토리보드 보면서 말씀드렸던 요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메인 스토리보드가 실행이 되게 되면 화면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또 화면을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UI 뷰 컨트롤러 해서 그러면은 야, 화면이 되게 많은데 어디 화면부터 시작해야 돼? 모르잖아요. 그걸 알려주는 게 이거예요. 스타트 엔트리 포인트.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요거를 이런 식으로 했다. 이 화살표를 아래쪽에 제가 넣었잖아요. 아래쪽에 넣고 이거를 이름을 제가 포토 컬렉션 VC를 했다. 이렇게 런 하게 되면 원래는 홈 VC가 돼야 되는데 어떻죠 지금? 포토 컬렉션 VC가 호출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뷰 컨트롤러는 제가 포토 컬렉션 VC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화살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놈을 실행을 돌린 겁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홈, 저는 이번에는 내비게이션 컨트롤 이쪽에다가 해줄게요. 결국에 이렇게 되면서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로 들어오면서 얘가 스택이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넘기는 식으로 저희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이 이렇게도 가지고 이렇게도 가지는 거죠. 일단 밑에 건 지울게요. 제가 ESC 눌러서.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 부분에다가 이 세그웨이에 대한 저희가 설정을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고 여기 팽이 모양 눌러볼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세그웨이, 즉 이제 길인데 어떤 길이냐, 나는 영인의 길입니다. 이거는 영인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라고 이름을 정해주는 거예요. 고유한 이름을. 저는 이거를 go-to user list VC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름인데 여기는 영인의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라고 이름을 정해주는 거죠. 스토리보드 세그 요거를 go-to 포토 컬렉션 VC, 영인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고유값으로 해주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UI를 전반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존에 있던 거를 다 지우시고요. 홈 뷰 컨트롤러 요거 람을 지우고, 보통 여러분 이제 UI를 짜실 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더하기해서 보통 빈 UI를 넣거든요. UI 뷰 해서 얘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구분을 나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를 UI 뷰를 일단 하나 만든 다음에 추가한 다음에 제가 요거의 백그라운드를 변경할게요. 백그라운드 흰색이니까 이걸 노란색으로 변경을 일단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식 구성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요 구성이 들어갈 겁니다. 요 구성. 이거를 아까 지금 만든 제 노란색에 넣는 거예요. 그럼 먼저 뭐가 있어야겠죠? 여기에, 그쵸, 일단 여기에다가 그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하기해서 UI 이미지라고 하게 되면 이미지 뷰가 뜨거든요. 얘를 여기 넣어주는 거예요. 안에다가.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게 뷰가 되고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최상단은 뷰고, 여기는 제가 이름을 엔터 눌러서 뭐 컨테이너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이 컨테이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 이미지 뷰는 제가 컨스트레인트 잡아줄게요. 150, 150으로 잡아줄게요. 150, 150. 아직 자리 못 잡았죠? 이거를 눌러서 더하기를 맨 그 위에다가 아예 붙여버릴게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일단 얘는 지금 여기 가로 세로는 고정값을 넣은 상태인데 여기 가로 방향만 설정하면 되거든요. 그 위에는 제가 앵커 걸었으니까. 그래서 가로를 호리젠탈만 해주면
레이아웃이 잡아집니다. 다시 여기다 넣고, 이거 자체가 지금 자리를 못 잡아서 그런 거거든요. 일단 노란색을 자리를 먼저 잡게끔 해야 되거든요. 얘를 일단 중간으로 해주고, 중간으로 하고, 오른쪽은 제가 이렇게 컨스트레인트를 걸어줄게요. 양쪽을 제가 한 20, 20 일단 걸어줄게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위쪽에 또 걸면 되거든요. 여기 눌러서 위쪽을 한 16 정도 걸게요. 그리고 이거의 이제 높이를 하이트를 제가 한 300 정도 했나? 네, 한 300 정도로 일단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는 이미지를 정 가운데다가 호리존탈 스택으로 설정해주고, 그런 다음에 위쪽을 한 8 정도로 이렇게 앵커를 걸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됐죠? 여기를 제가 가로를 150으로 변경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요거를 하이트를 여기서 이렇게 하이트를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줄자 모양 이쪽에. 이거를 이렇게 에디트로 해가지고 변경하셔도 되고요. 400? 네, 한 400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미지에 대한 설정을 할 건데, 언스플래시 있죠? 얘를 그대로 넣을 거예요. 언스플래시. 그런 다음에 더하기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세그먼트라고 있어요. 세그멘티드 컨트롤. 얘를 드래그해서 여기다 넣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크기를. 근데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잡고 위쪽부터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이거를 add new constraint 한 다음에 일단 00으로 잡으세요. 00 이렇게 잡으시고, 그럼 얘가 이렇게 끌어졌죠. 끌어졌고, 제가 더하기를 위쪽에다가 앵커 걸게요. 16이잖아요. 이거를 또 변경하고 싶다. 그럼 얘를 눌러서 줄자 모양 누르신 다음에 여기를 16이 아니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변경이 되거든요. 8 정도로 하겠다. 8, 16으로 그대로 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 이 간격이죠. 이 간격은 그리고 이제 요 녀석을 왼쪽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얘가 슈퍼뷰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컨테이너의 리딩이 아니라 요놈 있죠. 이미지 뷰. 언스플래시의 왼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컨스탄트 돼 있죠. 여기 이게 변경이 되거든요. 얘를 0으로 맞춰주시면 딱 요놈 위치로 얘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얘도 오른쪽 요거도 그렇게 설정하면 되겠죠? 얘를 누르신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슈퍼뷰가 아니라 트레일링이 오른쪽으로 뜻합니다. 퍼스트 아이템 해서 컨테이너의 트레일링이라 되어 있는데, 컨테이너의 트레일링이 아니라 언스플래시의 트레일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컨스탄트 요거 자체를 0으로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딱 이렇게 맞게 돼요. 이게 바로 오토 레이아웃이에요. 이런 식으로 앵커를 걸어서 저희가 그 위치를 설정하는 걸 뜻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상이 없죠?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요거 누르신 다음에 이름을 제가 바꿀게요. 왜 하나는 사진 검색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팽이 모양 누르신 다음에 첫 번째 타이틀, 두 번째 타이틀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를 타이틀을 나는 사진 검색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이게 싫다. 그냥 이미지로도 하셔도 되거든요. 이미지로 뭐 나는 포토로 하겠다. 포토로 하시게 되면 이미지가 그냥 들어가요. 오른쪽에는 제가 세그먼트 1이 이제 세컨드죠. 이거는 제가 사용자 검색. 이것도 이미지로 변경할까요? 이미지를 뭐 유저 찾으면 있겠죠. 펄슨 하면 되나요? 펄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런을 한번 해볼까요? 런을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자, 어떻죠? 이런 식이 된 거죠.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뷰 에즈 아이폰 11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디바이스를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다른 디바이스는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 뷰 에즈 해서 제가 디바이스 선택을 아이폰 4S로 한번 해볼게요. 4S로 했을 때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자가 4S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디바이스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아이폰 SE, 아이폰 SE를 했을 때 괜찮죠. 아이폰 SE. 일단 다시 아이폰 11으로 돌아가 주시고, 네, 다시 아이폰 11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제가 더하기 눌러서 서치바라고 있습니다. 서치바를 한번 넣어 볼게요. 보통 서치바로 안 하고 그냥 텍스트 필드로 하는데 저는 이번에 서치바로 해볼게요.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죠? 얘를, 그러니까 이놈을 요 컨테이너 뷰 있죠? 컨테이너 뷰의 트레일링에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닫아주고, 뷰에즈 요건 닫아주고, 일단 앵커부터 살짝 걸게요. 얘를 요 위쪽에다가 걸면 되겠죠? 요거 누르신 다음에 얼마 정도로 할까요? 한 10? 10 정도로 하고, 좀 더 할까요? 10 말고 줄자 모양 클릭해서 여기서 에디스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여기도 한 18 정도 변경한 다음에 얘 오른쪽을 10으로 일단 걸게요. 0으로 일단 걸고, 왼쪽에도 0으로 일단 해서 컨스트레인트를 걸어줄게요. 자, 잘 걸어졌죠? 보니까 슈퍼뷰에 잘 걸어졌네요. 이놈의 슈퍼뷰가 즉 컨테이너 뷰인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한 게 이 서치바잖아요. 서치바의 부모가 컨테이너 뷰란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펜 모양 또 누르신 다음에 플레이스 홀더를 일단 사진 키워드 입력이라고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버튼, 검색 버튼 제가 만들 거예요. 더하기 누르셔서 UI 버튼 하시면 나오거든요. 요거를 드래그를 해요.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이제 앵커 거는 거는 여러분 마음이세요. 요거를 나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걸겠다, 아니면 요 정가운데로 해서 걸겠다, 마음대로 하셔도 되거든요. 저는 요거를 요거 더하기 누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이 버튼에 제가 백그라운드 색을 아래쪽에 쭉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iOS에서 어떤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냐면, 결국에는 UI 뷰 있죠. 뷰가 일단 기본이에요. 뷰가 기본이고, 이 뷰에다가 기능이 계속 덧붙여진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뷰, 컨트롤, 버튼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전부 다 이제 가장 상단은 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다 뷰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버튼의 백그라운드 색을 제가 시스템 핑크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틴트 컬러를 바꾸시면 글자 색을 바꿀 수가 있어요. 틴트를 흰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를 저는 한 컨스트레인트를 150 이렇게 해볼게요. 애드 컨스트레인트. 아직 오토레이아웃이 자리를 못 잡았죠? 그런 다음에 일단 위쪽부터, 수직 방향 위쪽부터 한번 걸게요. 요거를 한 18 정도? 한 20. 자, 앵커 걸고 여기 가운데만 걸면 돼요. 가운데는 제가 호리젠탈로 정중앙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딱 이렇게 된 거죠. 이 버튼 다시 누른 다음에 줄자 모양 크기를 좀 변경할게요. 여기를 가로를 100 말고 80으로 하겠습니다. 컨스탄트를.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 버튼의 하이트도 50인데 50이 아니라 4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글자를
버튼이 아니라 검색이라고 제가 해줄게요. 그 다음에 폰트도 굵은 거로 해줄게요. 레귤러, 볼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다가 인디케이터라는 걸 제가 넣을게요. 인디케이터를 넣을 건데 더하기 눌러서 인디라고 입력하시면 나오거든요. 액티비티 인디케이터 뷰, 얘를 드래그해서 검색 버튼 가운데다 제가 넣어줄게요. 앵커를 가로 세로 이렇게 정중앙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요게 이런 식으로 들어갔잖아요. 얘를 다시 좌우명 누르신 다음에 얼라인 센터를 컨테이너 센터로 돼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지금 어디죠? 요 검색 버튼, 검색의 정중앙으로 맞춰주고, 그리고 다시 얘 눌러서 가로를 슈퍼뷰로 되어 있는데 슈퍼뷰가 아니라 컨테이너 센터 Y로 되는데 이게 아니라 검색의 센터 Y로 하는 거죠. 그리고 컨스탄트가 지금 이렇게 변경이 되거든요. 이거를 0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얘 위치로 딱 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게 된 거죠. 얘를 위치를 팽이 모양 해주신 다음에 제가 컬러를 흰색으로 할게요. 그렇죠? 이렇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니메이팅을 하게 되면 얘가 돌아가게 되는 거, 하이즈는 얘가 정지됐을 때 숨긴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 두 개를 일단 체크를 해주시고요. 검색을 제가 일단은 글자를 없애볼게요. 없애고 제가 한번 런을 한번 해보도록, 엔터 누르셔야 적용됩니다. 한번 런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이 되는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으로 되는 겁니다. 제가 원래는 버튼을 눌렀을 때 API 호출이 되고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일단 노란색을 제가 일단 제거를 할게요. 노란색이 아니라 흰색으로, 클리어 컬러로 제가 일단 변경을 할게요. 그리고 다시 런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제거를 할 수 있어요. 요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한번 제거해 볼게요. 일단 인디케이터 부분은 히든으로 처리하십니다. 히든으로 하면 일단 숨겨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 버튼 다시 눌러서 얘를 다시 검색으로 해줄게요. 이제 버튼에 대한 설정만 하면 되는데, 일단 버튼들을 제가 다 가져올게요. 그래서 제가 가져오려고 하는 게 일단은 요거 세그먼트 변경됐을 때 가져와야 되니까 요거랑 서치바, 그리고 검색, 그리고 인디케이터 다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건 가져온다는 거 이제 UI 뷰 컨트롤러에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옵션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요거는 옵션을 누르시고 마우스 올리게 되면, 옵션을 누르시면 얘가 변경이 돼요. 그래서 얘를 누르고 얘를 클릭하면 아래쪽에 새로운 게 창이 생기고, 다시 누르고 이렇게 하면 이런 형식으로는 이제 세로로 창이 하나 더 열립니다. 일단 창을 다 한 번 더 열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왼쪽은 제가 클릭해서 Shift 커맨드 5를 누르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홈 VC로 가줄게요. 엔터. 홈 VC 맞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하나하나 끌어주는 거예요. 제가 얘를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그래서 뷰 디드로드 위쪽에다가 걸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름을 설정하는데, 나는 요거는 아울렛으로 해주셔야 돼요. 아울렛을 한 다음에 여기 이름을 서치 필터 세그먼트라고 제가 해줄게요. 그럼 얘를 일단 가져온 거거든요. 얘도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서치바도 일단 가져올게요. 얘는 서치바니까 그냥 서치바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검색 버튼도 가져와야죠.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버튼이니까 서치 버튼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인디케이터도 선택을 해주시는데, 선택이 안 되면 인디케이터 요거 있잖아요. 얘를 그냥 이렇게 클릭해서 가져오셔도 돼요. 가져와서 여기는 서치 인디케이터로 해줄게요. 인디케이터. 자, 이렇게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오른쪽을 일단 닫아주시고, 뷰디드로드에서 저희가 설정하면 되는데, 보통 일단 먼저 제가 서치 버튼을 UI 설정이라고 적어줄게요. 일단 여기서 서치 버튼에 대한 설정할 거예요. 셀프 자기 자신이죠. 이 클래스에 있는 서치 버튼을 가져와서
그래서 레이어스에 접근해서 코너 레이디어스, 그러니까 둥그렇게 만들어 줄게요. 한 10 정도. 이렇게 하고 제가 런 해볼게요. 자, 어떻죠? 둥그렇게 약간 됐죠? 그런데 문제가 지금 요게 생겼잖아요.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서치바로 접근하신 다음에 서치바에 서치바 스타일을 미니멀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다시 돌려볼게요. 없는 식으로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서치바가 좋은 게 이렇게 기본은 설정을 해줘요. 이렇게 해서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클릭했을 때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벤트를.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제가 검색 눌렀을 때 그 세그웨이로 넘어가는 거를 제가 할 겁니다. 얘를 일단 화면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오른쪽 누르고 Shift 커맨드 O 누르시면 이게 나오죠. 여기서 메인이라고 입력하시면 메인 스토리보드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게 작업 속도가 훨씬 빠르실 거예요. 요거 세그먼트, 얘를 드래그를 할게요. 드래그를 해서 여기 아래쪽에 내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요걸 액션으로 바꿔요. 액션으로 바꾸고 밸류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변경이 됐을 때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타입을 세그먼트 컨트롤이라고 변경해주고, 이름을 필터 밸류 체인지드 이렇게 함수를 제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일단 닫아줄게요. 그리고 보통 이게 정리를 하실 때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여기서 마크 하신 다음에 다시 하고 오버라이드 메소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그 구분선이 생겨서 나중에 찾기 편하십니다. 이게 나중에 코드가 많아지면 좀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IB 액션이라고 또 따로 만들어 줄게요. 마크 IB 액션 메소드 이렇게 할게요. 그런 다음에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프린트해서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홈 뷰 컨트롤러에서 서치 필터 밸류 체인지드가 발동이 됐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 상태에서 제가 런 해볼게요. 런 하게 되면 제가 요거 누르게 되면 여기 호출이 되죠. 그냥 값이 변경이 되면 이거를 감지를 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감지를 하고, 이거를 저는 샌더로 얘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누르게 되면 세그먼트 컨트롤 제가 눌렀던 애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위치 문으로 해서 매개 변수로 들어온 샌더에 선택된 요소가 있거든요. 선택된 요소의 인덱스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인덱스가 만약에 0이면 서치, 제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서치바 타이틀이라고 하는 변수 만들게요. 그래서 얘를 넘겨줄 거거든요. 넘겨준다? 얘를 이제 기존 거 보시면은 요거 눌렀을 때 이게 키워드가 이름이 변경되잖아요. 얘를 변경을 제가 시켜줄 거예요. 요거 선택이 됐을 때. 그래서 서치바 타이틀, 일단은 값을 일단 변경을 하고요. 위에서 제가 선언한 변수의 값을 사진 키워드라고 해주고, 일단 디폴트는 제가 그냥 똑같이 사진 키워드로 할게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선택된 애로 넘어온 애가 1번이라면 서치바 타이틀은 사용자 이름이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뭐죠?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얘를 눌렀을 때는 사진 키워드 입력이라고 제가 요쪽 안에를 바꿀 거고, 플레이스 홀더를 바꿀 거고, 요거 눌렀을 때는 사용자 이름 입력이라고 플레이스 홀더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셀프, 아까 저희가 다 가져왔잖아요. 서치바 가져왔으니까 서치바에 있는 플레이스 홀더, 즉 아까 그 이름이죠. 요거를 변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변경을 시켜주는데 그거는 지금 위에서 지금 변수를 선언해서 얘에다 값을 넣었죠. 그래서 서치바 타이틀에 입력이라고 제가 이렇게 값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샌더 세그멘티드 인덱스를 제가
여기다가 한번 또 출력을 해볼게요. 인덱스는 요거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제가 런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선택된 인덱스도 지금 볼 수가 있고, 이거에 따라서 플레이스홀더를 제가 지금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추가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여기에 키보드 포커싱을 제가 맞춰줬어요. 어차피 사용자가 입력을 할 거니까 여기를 클릭했을 때 키보드가 자동적으로 여기 포커싱이 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셀프 서치바에 become first responder,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얘가 응답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포커싱을 주는 게 이거예요. become first가 포커싱을 주는 거고, 포커싱을 해제하는 거는 리자인입니다. 셀프 서치바 리자인 퍼스트 리스폰더, 이게 그 포커싱 해제예요. 이건 그냥 주석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요거는 포커싱. 그러니까 서치바에 포커싱을 주는 거예요. 한번 다시 런 해볼게요. 자, 일단 처음에는 포커싱이 안 돼 있죠. 근데 제가 이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포커싱이 되면서 키보드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끔 설정을 일단 했어요. 이렇게 설정을 했고, 이제 검색 버튼을 제가 눌렀을 때 그 화면으로 이동하는 거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검색 버튼 클릭 시에 대한 설정을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서치 버튼에 애드 타겟으로 하셔도 되고, 그냥 메인 스토리보드에서 하나 열어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옵션 Shift 커맨드 5 다시 눌러보고 메인 스토리보드 가서, 그러니까 저희가 IB 액션즈를 따로 이렇게 계속 뺐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 그러면 이 서치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액션을 저희가 넣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나는 버튼이 터치업 인사이드로 들어왔을 때, 그래서 on search 버튼 클릭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저희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 오른쪽 일단 닫아줄게요. 홈 VC에 on search 버튼이 클릭이 되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현재 세그먼트, 그 선택된 세그먼트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서치 필더 세그먼트에 selected 세그먼트 인덱스, 그러니까 현재 선택된 애가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selected index라고 해서 자, 그러면 일단 요게 됐죠. 그런 다음에 요거 검색 버튼 눌렀을 때 선택된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사진이 선택되었으면 사진 화면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포토 컬렉션 애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메인 스토리보드 다시 와줄게요. 메인 스토리보드에서 제가 이름을 다 정했잖아요. 요거는 go to user list VC고, 여기는 go to photo collection VC잖아요. 그래서 이 해당하는 세그웨이로 나는 가겠다라고 설정만 저희가 하면 됩니다. 이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거는 이제 go to user list VC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 그 설정은, 상수 설정은 따로 할게요. 그쵸, 이렇게 설정하면 되죠. 그냥 여기서 화면을 이동시키는데, 만약에 또 스위치문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선택된 인덱스가 0이라면, 사진이 선택이 되었으면 사진 화면으로 이동, 케이스 1일 때는 사용자 화면으로 이동.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런 해볼게요. 여기서 제가 검색하면은 사진 화면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저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유저 이 상태에서는 검색 누르면 사용자 화면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예외 처리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여기서 제가 했던 방식으로 동일하게 할 수 있겠죠. 뭐 변수로 따로 하나 만든 다음에 세그웨이 아이디
아이디를 저희가 스트링 이렇게 빈값을 일단 만든 다음에 이 세그웨이 아이디가 아까 저희 뭐였죠? 고투 포토 컬렉션 vc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세그 아이디는 고투 유저 리스트 vc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디폴트는 그냥 포토 요거로 설정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화면으로 이동만 시키면 돼요. 화면 이동하는데 저희가 세그웨이를 설정을 했죠. 길을 설정했기 때문에 perform seg라고 하면 됩니다. perform seg. seg인데 지금 보시면 아이디를 아이덴티파이어 즉 아이디죠. 아이디만 저희가 넣으면 돼요. 아이디를 넣으면 되는데 이 아이디는 seg 아이디다. 지금 위에서 지금 설정한 거죠. seg 아이디고 센더는 보내는 사람은 자신이다. 셀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홈 vc다. 홈 vc 화면에서 이동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고 제가 런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하면은 홈 화면으로 왔죠. 그리고 여기 사용자 쪽에서 봤을 때는 유저 리스트 vc로 지금 온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지금 설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됐고 그리고 제가 일단은 그 토스트를 띄운다고 했잖아요. 그 토스트를 한번 띄워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 거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입력값이 없을 때 검색하면 검색 키워드 입력해 주세요라는 토스트를 제가 띄웠거든요. 이것도 한번 설정해 볼게요. 그리고 글자가 12자까지만 입력되도록 12자에서 13자 입력하려고 하면 이 에러가 뜨게끔 제가 설정을 한 거거든요. 이것까지 설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토스트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 해당 프로젝트로 위치로 가져야 되겠네요. 저희가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show in find를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스팟 검색이 되는데 프로그램 검색할 수 있어요. 여기서 터미널이라고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터미널을 모셔서 cd 한번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클리어. 그럼 여기서 이제 아니죠. cd 해서 cd라고 이제 해당 경로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프로젝트 파일을 끌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끝에 있는 프로젝트 파일까지만 지우고 슬래시 앞 남기고 하고 엔터 누르면 ls 누르면 지금 해당 위치로 지금 오게 된 거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여기서 팟 이닛을 해줍니다. 그러면 팟 파일이 생길 거예요. 기다리시면 자, 팟 파일이 생겼죠. 그런 다음에 아까 그 웹사이트를 한번 가볼게요. 깃 사이트. 여기서 보면은 사용 방법이 간단해요. 아래쪽에 보시면 요거만 코코아팟에 추가하시면 되거든요. 요거를 복사해서 지금 팟 파일로 일단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sudo vi 팟 파일을 편집을 하는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고 여기서 아래쪽에다가 end 앞에 I 누르시고 인서트 모드 변경이 됐죠. 이 상태에서 커맨드 V 눌러서 아까 복사했던 거 넣으세요. 그런 다음에 ESC 누르면 인서트가 해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콜론하고 WQ 하고 느낌표에서 엔터 누르면 이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다가 팟 파일 눌러보시면 얘가 추가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상태에서 현재 프로젝트를 일단 닫아주세요. 요거를 닫아주시고 스탑 태스크. 그런 다음에 LS를 누르게 되면 이제 해당 폴더에 있는 모든 파일들이 보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팟하고 인스톨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 저희가 추가한 애를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거든요. 그래서 오픈소스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LS 눌러보면 좀 더 생긴 거죠. 여기서 이제 XC 워크스페이스라는 걸 저희는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픈이라고 하신 다음에 그 저희 프로젝트 이름 하시고 탭 누르시면 자동 완성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xc w까지만 하시면 얘가 자동 완성이 돼요. w까지 한 다음에 탭 누르고 자동 완성 됐죠? 엔터 누를게요. 그럼 자동으로 얘가 열려요. 오픈으로 연 거죠 저희가 지금. 그리고 이거 다시 아이폰 11 해주고. 그래서 지금 팟 이쪽에
얘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쓸 거예요. 요거 토스트 요거를 이분이 만드신 거를 쓰게 되는 거죠. 다시 저희 프로젝트로 와서 홈 VC로 올게요. 일단 요거를 제가 조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뉴 그룹 해주시고 뷰 컨트롤러스 이렇게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뷰 컨트롤러를 다 넣을게요. 여기다가 아래쪽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에 일단 다 넣고 자 됐죠? 일단 다 넣었어요.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다시 그 사이트 가보면 사용 방법이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이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데 서치바 델리게이트를 설정해서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그거를 감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UI 서치바 델리게이트라고 해주는 거예요. 다시 커맨드 R 눌러서 한번 빌드 해줄게요. UI 서치바 델리게이트 추가됐죠? 그러면서 이제 요걸 입력할 때 저희 감지를 해야 되는데 UI 서치바 델리게이트를 해주시고 감지되는 메소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IB 액션즈죠. 그래서 맨 아래쪽에다가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마크해서 UI 서치 서치바 델리게이트 메소드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이게 안 되네요. 이게 안 될 때는 껐다 켜주시면 돼요. 그냥 껐다 켜주시면 이게 자동 완성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요. 안 되면은 이렇게 껐다 켜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텍스트 did change라는 게 있어요. 얘를 눌러주면 프린트 홈 VC에 서치바 텍스트 did change라고 제가 써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체인지가 되면 얘가 들어오게 돼요. 이 서치 텍스트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즉 말 그대로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 제가 빌드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감지를 못 할 거예요. 자 여기서 감지가 안 되죠. 왜냐면 이제 델리게이트를 사용한다라고 설정을 했지만 연결을 안 시켜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뷰 컨트롤러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설정해 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서치바에 여기 이놈의 델리게이트를 나로 해준다. 셀프. 근데 이거는 지금 홈 VC 자체는 결국에는 UI 서치바 델리게이트를 사용한다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델리게이트 그 프로토콜 델리게이트에서 감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프로토콜 델리게이트라는 영상 하나 했던 게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런 해볼게요. 제가 입력합니다. 어떻죠? 지금 써진 글자가 보이죠? 이렇게 저희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정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처음에는 이 검색 버튼 자체를 검색 버튼을 그걸 안 했어요. 처음에 히든 처리했는데 얘가 입력이 됐을 때 히든을 푸른 형식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거든요. 이게 훨씬 빠르죠. 이런 식으로 UI 서치바 델리게이트 다시 간 다음에 그 매개 변수로 넘어온 서치 텍스트가 사용자가 입력한 글자가 없다면 어떻게 하죠? 없다면은 셀프 서치 버튼 is hidden을 true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데 else 그게 아니라면 false로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메인 스토리보드로 다 가신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검색 버튼 자체를 히든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아래쪽에 있거든요. 히든으로 하시면 돼요.
이러고 제가 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뷰 컨트롤러가 메모리에 올라갔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빈 값이죠. 없죠. 그 히든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제가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검색이 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없을 때도 비어 있을 때도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그 처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나는 이 검색 버튼이 없으면 키보드를 그냥 내려버리고 싶다. 그쵸? 내려버릴 때는 제가 아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다시 뷰 컨트롤러 가줄게요. 홈 뷰 컨트롤러. 없을 때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없을 때 설정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서치바에 리자인 포스트 리스폰드를 하게 되면 아까 제가 포커싱 해제라고 했죠. 그래서 포커싱 해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 제가 런을 해볼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해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제까지 일단 처리를 했어요. 제가 글자를 입력해서 요거 눌렀을 때도 처리됐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토스트만 띄워주면 되는데, 제가 12자까지 입력 받았을 때 토스트를 띄워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들어온 값이 서치 텍스트의 카운트가 12자다. 그렇게 하면은 12자거나 12자보다 크다. 12자거나 12자보다 크면은 12자나 12자보다 크다. 그때 이제 토스트를 띄워줄 수 있겠죠. 이 토스트는 아까 이 사이트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일단 가져와 볼게요. 여기서 요거 두 번째 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넣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포지션은 탑인데, 일단 이걸 또 사용하려고 하면은 위쪽에다 임포트를 해주셔야 돼요. 임포트를 토스트 스위프트 요걸 해주시고 다시 제가 런 해볼게요. 자, 글자를 입력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자 이상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이거는 제가 막아두진 않았잖아요. 이걸 막을 거란 말이에요. 막는 거는 글자 입력을 제한하는 건 여기서 하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메소드가 있어요. 여기다가 요건 제가 글자를 요거 컨트롤 커맨드하고 스페이스 누르면 요거 이모티콘 뜨거든요. 제가 여기서 공지 모양을 한번 했습니다. 12자까지만 입력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센터로 할까요? 센터로 하고 듀레이션은 보여주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1초로 할게요. 1초로 하고 should change라는 게 있어요. 서치바 should change. 이게 뭐냐면 이제 글자가 입력될 때를 말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글자 입력 제한을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제 프린트로 한번 찍어볼게요. 서치바가 UI 서치바가 일단 들어오거든요. 서치바에 텍스트에 어펜딩 해서 스트링 프로토콜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텍스트, 여기 넘어온 텍스트죠. 리플레이스먼트 텍스트, 이거의 카운트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리턴 블루를 해야 되죠. 이거를 일단은 자 리턴 트루를 해볼게요. 리턴 트루를 하면 계속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일단 제가 런 해볼게요. 자 글자를 입력하게 되면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리턴을 false를 하게 되면 글자 입력 자체가 안 될 거예요. 안 되죠. 그쵸? 여기서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일단 먼저 얘가 들어오게 돼요. 얘를 통해서 저희가 들어온 숫자를 알 수 있거든요. 글자를 알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설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만약에 인풋 텍스트 카운트라고 할게요. 제가 렛에서
input text count를 요거로 일단 설정할게요. 이거로 이렇게 설정하는데 그 언래핑 배우셨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만약에 비어 있다면 0을 나는 넣겠다 이렇게 설정하고, 그리고 input text count를 쓰는 건데 이거를 일단은 제 아래쪽에다 넣을게요. 그리고 input text count를 이런 식으로 출력. 여기서 아예 처리하는 거예요. 이 위쪽에서 토스트를 띄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띄우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서 붙여놓고, 만약에 input text count가 12자보다 이상이면 얘를 띄워주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이제 13자를 입력할 때 얘가 떠지게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그리고 반환하는 값은 이렇게 하면 되죠. 만약에 input text count가 12보다 작으면 12자까지니까요. 작으면 return true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return false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런 해볼게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입력하려고 하면 요게 뜨게끔 지금 설정이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요거를 요 위쪽에다 하게 되면은 should change 텍스트만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did changed에서 빼서 여기다가 제가 이 토스트를 띄운 거예요. 왜냐면 여기 아예 먹지를 않거든요. 보세요. 지금 13글자가 되니까 입력하고 싶어도 그거 자체가 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메소드가 떠야 이게 뭔가 처리가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12자까지만 허용을 하고 13자를 입력했을 때 토스트를 띄워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제가 설정을 한 거죠. should change in에다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더 먼저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input text count가 이렇게 해서 그 조건문에 대한 리턴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말고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리턴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이걸 줄여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여기에 대한 값이 true이면은 true를 리턴하는 게 되는 거고, false이면은 요거 자체가 false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돌려볼게요. 그럼 동일하게 작동을 할 거예요. 그쵸? 동일하게 작동하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일단 설정이 됐는데,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값이 비어 있을 때 서치를 눌렀을 때 처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서치에 대한 처리는 지금 여기 서치 바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저희가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UI 서치 바 델리게이트 메소드 아래에다가 제가 넣을게요. 그래서 그러면 서치 버튼 클릭트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가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프린트 해서 홈 VC에 서치 버튼이 클릭이 되었다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클릭이 되었죠? 클릭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것도 활용을 하는 거죠. 제 언래핑에 대해서 한번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서치바에 접근해서 서치바에 입력된 글자를 일단 가져오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가드렛 구조로 언래핑을 할게요. 그래서 유저 인풋 스트링, 사용자가 입력하는 게 지금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서치바에 있는 텍스트로 가져오게 되는데, 값이 없으면 그냥 리턴을 하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희는 이제 유저 인풋 스트링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유저 인풋 스트링이 비어있다면 뭐죠? 비어있다면 토스트를 또 띄워주는 거예요. 셀프 뷰 make 토스트 해가지고,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제가 복사할게요. 토스트 띄웠던 거 요거를 제가 그대로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여기다 넣고, 요거는 검색 키워드를 입력해 주세요 할게요. 키워드를 입력해 주세요 하시고 센터를 하고, 요거는 좀 바꿔볼게요. 요거는 황동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제가 런을
하기 전에 이제 검색 버튼을 클릭했을 때도 화면을 이동시키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값이 있다면 이동을 시키는 거죠. 값이 있다면 제가 요거를 화면 이동을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요거를 제가 변수로 따로 빼둘게요. 제가 마크에서 파일 프라이빗 메소드라고 해서 제가 이제 파일 프라이빗 펑션에서 푸시 vc라고 할게요. 이동하는 거죠. 푸시 vc라고 한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제가 갖고 와서 여기다 넣을게요. 언서치 버튼 클릭. 그쵸? 언서치 버튼 클릭. 이거를 전부 다 여기다 갖다 놔주고, 왜냐면 요거를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라 검색 버튼이 클릭이 되었을 때, 그 서치바에 있는 서치 버튼이 클릭됐을 때도 발동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푸시 자체를 손으로 아까 저희가 만든 검색 버튼이 클릭됐을 때도 얘를 발동시키고 화면으로 이동 쓸게요. 화면으로 이동시키고, 그리고 서치바에 있는 서치 버튼이 클릭이 됐을 때도 화면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사용자 입력값이 비어있지 않다면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거도 끝났다고 할게요. 서치바에 이제 리자인 퍼스트 리스펀더를 또 하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제가 커맨드 R 눌러서 돌려볼게요. 자, 됐죠.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고, 이 빈 상태에서 서치를 누르게 되면 검색 키워드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제가 HH 이렇게 해서 서치 누르면 포토 컬렉션으로 왔죠. 사용자로 한 다음에 서치 누르면 유저 리스트로 왔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검색 버튼 눌렀을 때도 가능하죠. 제가 지금 보시면 이 화면을 클릭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기존에 했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기존의 건 보시면 다른 화면을 클릭하면 얘가 지금 닫아지잖아요. 그쵸? 닫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닫아지는데 얘를 제외하고 얘랑 요거를 제외하고는 다 닫아진단 말이에요. 그것도 설정을 해볼게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설정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저는 제가 키보드 디스미스 탭 제스처를 하나 만들게요. 맨 위에다가 발에서 키보드 디스미스 탭 제스처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요거는 UI 탭 제스처 레코그나이저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UI 탭 제스처 레코그나이저 한 다음에 타겟을 자기 자신으로 해요. 그 다음에 액션은 일단 닐로 합니다. 액션은 닐로 하고, 레코그나이저 델리겟을 또 설정하는 거예요. 비슷하죠. 이제 구성을 하는 게 탭 제스처 레코그나이저 델리겟, 요거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탭이 되었을 때 설정이 되거든요. 탭 UI 제스처 레코그나이저 이렇게 설정하신 다음에 일단 변수 제스처 또 하나 선언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 위에 서치바 델리겟 설정하는 것처럼 또 그 델리겟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 디스미스 탭 제스처의 델리겟을 나는 자기 자신이다. 그러면 탭 제스처에서 제공하는 델리겟 메소드가 또 있겠죠. 지금 UI 서치바 이런 것처럼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맨 아래쪽에다가 마크 한 다음에 위에 있던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제가 요거 짝대기 했잖아요. 이거 짝대기 안 하시면은 구분선이 안 생깁니다. 구분선 안 생기고 이렇게만 돼요. 근데 저는 구분선을 만들어 놓고 싶어서 이렇게 짝대기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탭 제스처 레코그나이저에서 제공하는 그 프로토콜들이 있어요. 델리겟 메소드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should receive라는 게 있습니다. should receive가 있는데 이벤트가 있고 프레스가 있고 터치가 있어요. 그래서 터치로 할게요. 사용자가 터치가 됐을 때 여기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해서 홈 vc
제스처 레코그나이저에 should receive가 호출이 됐다라고 할게요. 요거도 마찬가지로 아까 저희가 이거 키보드 입력할 때 true를 입력하면은 true를 반환하면 OK인데 false를 반환하면은 작동을 안 했죠. 요거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return true를 하게 되면 되는데 여기다가 뷰에 셀프 뷰가 이제 최상단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메인 스토리보드에서 최상단,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홈 VC에서 뷰가 최상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뷰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 뷰에 접근한다는 거는 여기에 클릭되는 모든 것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홈 VC에서 셀프 뷰의 그 최상단이죠. 최상단에 제스처 레코그나이저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 제스처 레코그나이저가 지금 위에서 만든 그 키보드 요거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한번 제가 런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터치를 하게 되면 얘를 터치를 감지를 해요. 그쵸? 지금 보면 터치가 감지되죠. 터치가 되면 다 감지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탭 제스처가 호출이 됐을 때 뷰, 엔드 에디팅, 트루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편집이 끝났다. 그래서 키보드가 내려가게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다른 걸 누르면 이제 키보드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쵸? 화면을 눌렀을 때. 자, 근데 지금 어떻죠? 왜냐면 지금 이 뷰 전체에다가 아까도 그 최상단 보셔서 아시겠지만 파란색 화면이 전부 다 감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눌러도 일단은 엔드 에디팅이 호출이 되고 나서 제가 여기다가 이게 값이 변경이 됐을 때 포커싱을 줬잖아요. 그래서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예외 처리를 할 거예요. 그게 예외 처리하려고 하는 게 여기랑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터치로 들어온 애가 얘랑 얘가 인지만 확인해서 얘일 때는 false로 반환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터치로 들어온 애가 지금 터치로 매기면서 들어오죠. UI 터치라는 거로 들어온 뷰에 터치 뷰에 얘가 들어있느냐 이런 거 같아요. 터치 뷰에 얘가 들어있느냐 그게 서치 필터 세그먼트가 되는 거죠. 서치 필터 세그먼트가 뭐였죠? 아까 요거였죠. 요게 서치 필터 세그먼트입니다. 그래서 요걸 하면 true면 만약 그렇다면 return false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죠? 반응은 안 하겠죠? 엔드 에디팅이 먹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프린트로 세그먼트 필터 세그먼트가 터치되었다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else에서 그게 아니라면은 그게 아니라면 얘를 이렇게 반환하는 거죠. 이렇게 제가 런 해볼게요. 커맨드 R. 자, 어떻죠? 얘를 눌렀을 때는 세그먼트가 터치되었다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그 레코그나이저는 타긴 타는데 괜찮은 거죠. 뷰 엔드 에디팅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얘는 그렇지 않으니까 얘도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네요. 얘는 지금 서치 바잖아요. 그래서 else if로 만약에 들어온 애가 똑같이 여기 데센트 해서 얘가 만약에 서치바라면 얘가 서치바면은 프린트해서 서치바가 터치되었다 할게요. 서치바가 터치되었다. 그리고 리턴 false를 하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렇게 제가 이쪽은 제가 화면이 터치되었다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런을 하면 그쵸,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세그먼트가 터치되었으면서 이제 should receive 요거는 호출이 되지만 먹진 않는 거죠. 요거는 너무 많으니까 제가 주석 처리할게요. 그리고 세그먼트 값 변경된 것도 주석 처리를 할게요. 세그먼트
주석 처리를 하고 다시 런 해볼게요. 그러면 그쵸, 얘는 서치바가 터치되었다 가 되면서 괜찮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다른 화면 눌렀을 때는 엔드 에디팅이 되죠. 뷰 엔드 에디팅. 자,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로 뷰 디드 로드가 호출이 됐을 때 포커싱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셀프 키보드 그 서치 바죠. 서치 바에 first become first responder로 포커싱을 주는 거예요. 포커싱 주기. 여기는 제스처 추가하기. 이런 것들을 또 너무 많아지니까 뷰 디드 로드가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또 파일 프라이빗에서 하나 만들어 줄게요. 펑션에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나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짠 거를 이렇게 부분 그냥 함수에다 넣으시면 돼요. 이거를 뭐 나는 컨피그를 하겠다. 그래서 얘를 그냥 잘라가지고 UI 설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을게요. 셀프에 컨피그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제가 다시 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포커싱이 되면서 얘가 화면이 올라왔죠. 그리고 글자도 12자까지만 입력 가능하고. 그런데 지금 요거 X 버튼 눌렀을 때는 처리가 안 되네요. X 버튼 눌렀을 때 다시 올라와 버리네요. 요거도 설정하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디드 체인지에서 이게 값이 비었을 때 처리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했을 때는 괜찮거든요. 이때는 괜찮은데 여기에는 서치바에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게 문제가 생기네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지금 약간 딜레이를 줘서 처리하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GDC라고 하는데 디스패치 Q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스레드에서 어싱크 애프터 해가지고 나중에 딜레이를 주고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싱크 데드라인은 지금 현재인 거죠. 현재에다가 0.01초 뒤에 실행을 하는 겁니다. 컴플레션 되어 있죠. 그러면서 요거를 실행하는데 이때 포커싱 해제를 실행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런 해볼게요. 그러면 그쵸,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요걸 하게 되면 약간 딜레이가 되면서 어싱크 애프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잘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 좀 많이 길어지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검색한 내용을 해당하는 뷰 컨트롤러에 제가 보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유저 리스트 VC에서 제가 VC 타이틀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그런 다음에 스트링을 일단 빈값으로 설정을 하는데 그 스위프트에는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일단 빈값으로 제가 이렇게 설정하는데 나중에 만약에 이 VC 타이틀이라는 곳에 값이 설정이 된다면 얘가 발동이 되거든요. didSet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유저 리스트 VC VC 타이틀 didSet 콜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VC 타이틀이 넘어온 게 VC 타이틀이라고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셀프 타이틀, 이 셀프는 뭐냐면 뷰 컨트롤러 자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셀프 타이틀은 VC 타이틀이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요거는 이제 미리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아니면 나중에 VC 타이틀의 값이 설정이 된다고 하면은 didset이 발동이 되면서 얘가 발동이 호출되고 이 그 유저리스트 VC에 있는 타이틀을 설정된 값으로 바로 이렇게 연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메인 스토리보드로 오시면 이 타이틀 있죠. 이거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존의 거를 보시면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입력하고 검색 눌러서 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타이틀인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정할 거예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설정하냐, 제가 이거의 타이틀은 유저 리스트이기 때문에 제가 유저라고 이렇게 넣은 거죠. 이런 식으로 유저라고 넣고 설정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해당 부분에 들어갔을 때 값을 넘겨야 되는데 어떻게 넘기느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단 홈 뷰 컨트롤러 오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맨 위쪽에 오버라이딩 처리해 놨었죠. 이쪽에 뷰 디드로드 아래쪽에 제가 할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프리페어란 게 있어요. 프리페어 세그웨이 되면서 이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세그웨이를 설정했잖아요. 길을. 그래서 나는 영인의 집으로 가는 길, 철순의 집으로 가는 길, 이게 발동이 돼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스택에서 다른 세그웨이로 넘어갈 때 요거 자체가 발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그러니까 화면이 넘어갈 때 얘가 발동이 돼요. 화면이 넘어가기 전에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화면이 넘어가기 전에 준비한다. 그러니까 프리페어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프린트로 한번 찍어 볼게요. 어떤 식이 되는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프린트해서 홈 VC에 프리페어가 호출이 되었는데, 지금 세그웨이가 들어오죠. 그 말은 즉 세그웨이 아이디를 알 수가 있어요. 아이덴티파이어 매개 변수로 넘어온 세그의 아이덴티파이어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제가 런 해볼게요. 지금 로그를 보시면, 자 여기서 제가 뭐 하나 입력하고 여기 이 휴지통 누르시면 지워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서치 눌렀어요. 포토 컬렉션으로 가죠. 그러면서 지금 세그웨이가 요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쵸? 이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것도 또 분기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스위치 문으로 해서 세그웨이로 넘어온 아이덴티파이어가, 그쵸? 아이덴티파이어가 만약에 go to 유저 리스트라면, 리스트 VC라면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일일이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가 그룹을 하나 더 만들게요.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뉴 그룹 한 다음에 제가 UTS라고 하나 만들게요.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커맨드 N 눌러서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게요. 요건 제가 콘스탄츠라고 할게요. 이 콘스탄츠 말 그대로 상수예요. 상수를 저희가 이렇게 설정해 주는 건데, 제가 이넘으로 하겠습니다. 이넘으로 세그웨이에 대한 아이디를 여기다 설정할게요. 그래서 static let user list VC였죠. VC는 아까 이름이 아마 go to user list VC죠. 기억 안 나시는 분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죠. 지금 제가 영인의 집으로 가는 길, 철수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길이면은 길이 이름이 뭐냐, 요거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쓴 거고, 여기 아래쪽에는 go to photo collection 뷰잖아요. VC잖아요. 요거를 복사해서 제가 여기다가 하는 거죠. static let photo collection VC로 가는 길이다. 근데 요거는 요거다. 이렇게 이게 두 가지를 설정해 두시고 사용하시는 거죠. 일단 이 세그웨이 부분이 사용된 부분 제가 여기다가 세그 아이디였죠. 세그 아이디에 유저 리스트면은 이렇게 넘어온 애가 세그 아이디에 유저 리스트면 이거를 실행해라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뷰 컨트롤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넘어가는 뷰 컨트롤러잖아요. 그래서
다음 화면의 뷰 컨트롤러를 가져온다. 뷰 컨트롤러 인스턴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인스턴스 가져온다고 해야 되나? 넥스트 VC는 세그웨이에 들어오는 데스티네이션이다. 데스티네이션에 동삭지고 지금 보시면 아까 어떻게 돼 있었죠? 뷰 컨트롤러잖아요. 이거를 나는 걔로 받겠다 이거예요. 걔가 누구죠? 유저 리스트 뷰 컨트롤러 받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얘가 유저 리스트 뷰 컨트롤러이면 또 가드렛으로 또 가져올게요. 가드렛으로 그 사용자가 입력한 부분 유저 인풋 밸류를 셀프 그 서치바에서 있었죠. 서치바에는 텍스트가 옵셔널이기 때문에 제가 가드렛으로 언랩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언랩핑 관련은 그 커뮤니티에 탭 제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 언랩핑 관련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값이 없다면 그냥 리턴 하겠다. 그래서 그 지금 가져온 뷰 컨트롤러 가져온 거 있죠. 넥스트 VC에 요소에 접근하는 건데 저희가 어떻죠? 넥스트 VC에 제가 VC 타이틀이라고 멤버 변수를 만들었잖아요. 요거 여기에 지금 저희가 접근하는 거예요. 여기에 접근해서 값을 설정을 하죠. 그러면은 유저 리스트 VC에서 이게 되면서 여기 값이 바로 그 변경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홈 VC 다시 오신 다음에 여기 타이틀은 지금 사용자가 입력한 유저 인풋 밸류 언랩핑 한 거 요거랑 더하기로 뭐 아까 같은 요걸 하겠다 하는 거죠. 이거 사람 모양. 그러면은 그 유저 리스트 쪽에서 요거는 그냥 없앨게요. 요거 뒤에 사람 모양 밖에서 넘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홈브시에서 요거를 이렇게 값을 설정해주면 요거 전체가 유저 리스트에 적용이 되면서 유저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셀프 타이틀에 대한 값이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그렇죠. 그 디폴트는 그냥 프린트 디폴트 이렇게 하고 제가 런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죠? 여기서는 했을 때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사용자 여기서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이렇게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왼쪽도 해주면 좋겠죠. 자, 그런데 어때요? 지금 이거를 일일이 또 유저 리스트에서 했으니까 포토 컬렉션 뷰에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요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는데 이렇게 보통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상속이란 걸 이용해서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커맨드 N 눌러서 스위프트 파일에서 제가 베이스 VC라고 하나 만들게요. 베이스 VC라고 하나 만든 다음에 UI킷이죠. UI킷으로 하고 클래스 베이스 VC 그런 다음에 UI 뷰 컨트롤러 상속받죠. 그런 다음에 뭐 다른 거 없어도 되는데 아까 그 요거 있죠. 요거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잘라서 그냥 베이스 VC에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요 놈을 베이스 VC를 상속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홈 VC는 괜찮은데 이제 유저 리스트 VC에서 그래서 이제 유저 리스트 VC가 아니라 베이스 VC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포토 컬렉션 VC에서도 베이스 VC로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돌려볼게요. 커맨드 R 눌러서 돌리면 일단 요 에러는 제가 나중에 처리할게요. 나중에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나중에 처리하고 여기랑 여기 둘 다는 됐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거죠. 일단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작은 화면을 했을 때 그때가 문제거든요. 그것만 처리하고 이번 시간 일단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요거 돌리는 거를 SE로 해서 돌려볼게요. 지금 일단 왼쪽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지금 보면은 여기가 있어요. 그 버튼이 여기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일단 요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면이 올라간다는 거랑
화면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노티피케이션 센터를 제가 등록을 할 거예요. 그리고 화면이 그 키보드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 이때 뭔가 예외 처리를 해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objc 펑션에서 키보드가 보여질 거다. 그리고 이제 맥에벤스로서 노티피케이션 센터를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ns 노티피케이션 센터 이렇게 넣어주고, 일단은 이게 홈 VC에 키보드 윌 쇼가 호출됐다고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해주고, 또 이제 키보드가 닫아질 때 닫아지게끔 설정하는 거죠. 그 노티피케이션 센터 모르시는 분은 제 영상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요.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보드 윌 하이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노티피케이션 센터가 제가 두 개를 설정할 건데, 그게 발동이 됐을 때 요거를 발동시키고 요거도 발동시키는 거죠. 키보드 윌 하이드 호출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뷰가 생길 때 노티피케이션 센터를 등록을 하면 돼요. 지금 그러니까 뷰 윌 어피어라고 해주는 거죠. 지금 제가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저도 이제 구글링해서 찾아보고 이거 되는 것들, 그리고 보면서 이제 정리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구글링 다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뷰가 어피어가 될 때 일단은 슈퍼 뷰 윌 어피어 뷰 윌 어피어로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프린트로 vc 뷰 어피어가 호출됐다 설정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등록을 했으면 해제도 해야 되거든요. 이 해당하는 뷰가 사라질 때, 디스어피어 될 때, 디스어피어 되기 전이죠. 윌 어피어니까 이때 이제 또 제거를 해줄 거예요. 뷰 윌 디스어피어 해서 애니메이팅 똑같이 해주고, 이건 이제 일단 상속 받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UI 뷰 컨트롤러에 있는 뷰 윌 디스어피어를 호출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도 로고 찍어주고,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노티피케이션 센터가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iOS 자체에서 알려줘요. 지금 키보드가 올라갔다라는 거를 이벤트를 전달해 줍니다. 어차피 얘네들이 이벤트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받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보드가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일단은 그냥 알려줘요. 얘는 그냥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키보드가 올라감이라는 키보드 올라감이라는 게 있겠죠. 키보드 올라감이라는 고유값이 있는 거예요. 그 고유값으로 얘네들은 알려주면 그 라디오 수신기 있죠. 주파수 저희 맞추잖아요. 주파수 맞추듯이 이런 저는 키보드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를 감지를 할게요 라는 거를 등록을 저희가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티피케이션 센터거든요. 물론 저희가 제 노티피케이션 센터 강의에서는 저희가 커스텀으로 만들어서 노티피케이션 센터를 즉 이벤트를 포스트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iOS에서는 저희 키보드가 올라갈 때 노티피케이션을 날려요. 얘네가 그게 고유값이 있어요. 그거로 저희가 노티피케이션 센터를 등록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등록을 한번 하고, 그리고 요거도 등록했다라는 거를 또 해제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셔도 좋고, 물어보시면 돼요. 아니면 댓글로 문의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보시면, 그래서 뷰 윌 어피어에서 얘네가 어차피 기본 디폴트로 키보드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알려줄 건데, 그걸 저희가 그냥 듣는다라는 거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티피케이션 센터에서 디폴트, 그 다음에 옵저버라는 거로 저희가 옵저빙, 그러니까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이제 옵저버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옵저버 메뉴에 거. 옵저버는 자기 자신입니다. 여기 홈 VC죠. 그리고
만약에 해당하는 이벤트를 저희가 받았을 때는 요거를 행할 겁니다 하면서 셀렉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까 제가 밑에서 했던 키보드 윌 하이드, 키보드 윌 쇼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이름을 키보드 윌 쇼를 안 하고 이걸 하는 게 낫겠네요. 키보드 윌 쇼 핸들링이라고 할게요. 핸들링 쇼 핸들 이렇게 하고, 여기도 키보드 윌 쇼 핸들 해서 이 들어오는 지금 노티피케이션 있잖아요. 요거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름이 UI 리스폰더에 키보드 윌 쇼라는 게 있어요. 키보드 윌 쇼 노티피케이션. 그러니까 디폴트 이벤트를 저희가 받는 겁니다. 그거를 오브젝트는 nil로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F 키보드 올라가는 이벤트를 받는 처리가 되는 거예요. 키보드가 올라오게 되면 셀렉터를 통해서 해당하는 그 메소드가 발동이 되고, 키보드 윌 쇼 핸들 이거를 저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화면이 키보드가 해당하는 버튼을 해당하는 우리가 원하는 뷰를 덮었다. 그때 뭔가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외 처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등록시켜야 되는 게 노티피케이션 센터. 노티피케이션 센터의 디폴트에 똑같아요. 애드 옵저버를 설정하는 거고, 내가 듣는다, 자기 자신, 셀프. 그런 다음에 셀렉터는 아까랑 똑같죠. 뭐 셀렉터에서 듣는 게 이제 키보드 윌 하이드 핸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름 바꿀게요. 윌 하이드 핸들. 다음 위에는 핸들. 그리고 노티피케이션 네임은 똑같겠죠. UI 리스폰더에 키보드 윌 하이드 노티피케이션이 있는 거예요. 오브젝트는 nil로 해주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런을 해볼게요. 자, 어떻죠? 키보드가 올라왔으니까 이벤트가 저희는 등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키보드 윌 쇼가 뜬 거예요. 키보드 윌 쇼 핸들이라고 할게요. 여기도 키보드 윌 하이드 핸들. 다시 런 해볼게요. 그쵸? 그래서 얘가 뜬 거고, 그러면 키보드가 닫아질 때도 뜨겠죠. 이게 등록을 했으면 해제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해제도 여기다 다 해줄게요. 해제는 간단해요. 그냥 노티피케이션 센터에다가 똑같이 디폴트로 들어가서 리무브 옵저버를 하시면 돼요. 리무브 옵저버를 하고, 어떠한 녀석인지 지우는 게 얘 자기 자신에서 지워지죠. 그런 다음에 UI 리스폰더 네임이 등록했던 애를 지우는 거니까요. 똑같이 쓰면 돼요. UI 리스폰더에 키보드 윌 쇼였죠. 윌 쇼 노티피케이션을 지우는 거죠. 리무브 옵저버로. 그리고 노티피케이션 센터에 똑같아요. 디폴트 리무브 옵저버로 지우는데 자기 자신에서 지우는 거고, 이거의 고유값이 이름이 UI 리스폰더 키보드 윌 하이드 노티피케이션을 지우는 거죠. 그리고 nil 오브젝트 뭐 보내는 거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노티피케이션 센터를 여기 등록이고, 키보드 노티 등록. 그럼 여기는 키보드 노티 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예외 처리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일단 키보드 사이즈를 저희가 가져와야 돼요. 키보드 사이즈 가져오기.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어떤 식이냐면,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뷰 자체를 설정할 수 있어요. 제가 셀프의 뷰가 최상단이라고 했죠. 뷰의 프레임에 접근해서 오리진 Y축을 변경을 하는 거예요. 내가 Y축을 키보드 윌 하이드가 됐을 때 0으로 하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키보드가 보여질 때는 이 Y축을 뭐 내가 100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런 해볼게요. 자, 어떻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지금 보이시죠? 키보드가 보이니까 100이 된 거예요. 100이 되니까 이렇게 Y축에서 100이 되니까 내려간 거거든요. 그럼 이걸 올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이너스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즉 저희가 여기 부분이랑 원래 기존에 있던 이 버튼이랑 이 키보드와의 그 갭을 얘가 덮은 만큼의 그거를 계산해 가지고 그만큼 얘를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오리진 Y를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계산 그 키보드 사이즈나 이런 거 계산해 가지고 그만큼만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핸들 0으로 했을 때는 그 원래대로 원 상태로 이제 복귀를 시켜주는 거고요. 일단 키보드 사이즈를 가져올게요. 그래서 if let 해서 키보드 사이즈를 가져온다. 키보드 사이즈는 이게 언래핑입니다. 요거도 let 해서 제 노티피케이션 센터에 유저 인포에 UI 리스펀더의 키보드 프레임 엔드 유저 인포가 있어요. 이게 밸류에 cg rect 밸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값이 있으면 키보드 사이즈가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키보드 사이즈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제가 저희는 높이만 알면 되니까 하이트로 접근할게요. 키보드 사이즈 하이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런을 할게요. 자, 키보드 사이즈가 216이 나왔네요. 제가 이거를 아이폰 11으로 해서 돌려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그럼 요거는 이제 키보드 사이즈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아마 다르게 뜨겠죠. 기존 거는 216이었는데 얘는 301인 거죠. 그쵸? 검색 버튼의 위치를 알면 되는 거예요. 제가 프린트해서 서치 버튼의 프레임에 오리진 Y축 216에 299죠. 그 말은 뭐죠? 이 버튼 자체가 더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얘보다 더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이미 덮고 있는 거예요, 원래. 네, 요거만 제가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SE. 그쵸. 원래 얘가 요렇게 위치돼 있잖아요. 이만큼 이제 덮은 거예요. 그쵸. 덮은 거만큼 얘를 올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덮은 거만큼 올려주니까 서치 버튼에 프레임에 오리진에 Y를 가져오는 거예요. 요거를 일단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만약에 서치 버튼의 오리진 요쪽이 키보드를 덮게 되면은 얘가 넘었다는 거니까 키보드의 사이즈의 하이트가 서치 버튼의 프레임의 오리진의 Y보다 작다면 즉 덮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키보드가 프린트로 키보드가 버튼을 덮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런 해볼게요. 키보드가 버튼을 덮은 거죠. 제가 만약에 아이폰 11으로 했어요. 안 덮었죠. 그리고 제가 아이폰 11 프로 맥스로 했어요. 안 덮었죠. 그쵸? 여기 있는데 안 덮었죠. 자, 그러면 만약에 커맨드 K 누르면 키보드 나오거든요. 덮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키보드가 덮은 만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요 디스턴스 만큼만 제가 키보드를 덮었으니까 요 디스턴스 만큼 올려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셀프 뷰에 프레임에 오리진 Y를 제 디스턴스도 한번 출력해 볼까요? 디스턴스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마이너스 83만큼 덮은 거예요, 얘가. 그쵸?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그냥 디스턴스 하면 되겠죠. 어차피 음수기 때문에 지금 얘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얘가 그만큼 올라갔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더하기 해서 그 요놈의 서치 버튼의 프레임의 하이트 정도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이런 식이 된 겁니다. 뷰 디드 어피어에서 이걸 하면 되겠네. 지금 이거를 become first response 포커싱을 제가 요거를 뷰 디드로드 컨피그가 지금 뷰 디드로드에서 했잖아요. 그쵸? 요거를 여기서 안 주고 뷰 디드 어피어에서 해줄게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뷰 디드 어피어에서 하면은 애니메이션 이게 잘 될 것 같아요. 포커싱을 여기서 줄게요. 이렇게 해서 다시 돌리면 그쵸? 이렇게 이제 됐네요. 이 상태에서 다시 제가 아이폰 SE로 다 돌려볼게요. 자, 됐죠? 이런 식으로 이만큼 한 거 볼 수 있습니다. 잘 됐네요. 자, 오늘 이렇게 언스플래시 UI 부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강의가 엄청 길어졌는데 설명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좀 시간이 길게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거에 이어서 API 호출을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라운 파이어 이런 거 사용하면 되거든요. 자, 그럼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